자, 오늘 배울 거는요,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인데요. 2015년 서울시 문제에서 중거 집단, 1차 집단, 내 집단을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실은 이 단어는요, 요 지금 배우는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내용만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배웠던 사회화 기관이 있죠. 1차적 사회화 기관, 2차적 사회화 기관. 어디에 있죠? 1차 집단, 2차 집단과 비교를 좀 하셔야 되고요. 사회화 기관과 사회 집단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자,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이 단원의 가장 중요한 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사회문화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바로 지금 배우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사회 집단을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요. 사회 집단의 뜻은 두 사람 이상이 소속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인 상호작용, 우리 배웠죠? 협동, 경쟁, 갈등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공동체를 사회 집단입니다. 중요한 건 이 사회 집단을 분류하는데요. 첫 번째가 소속감이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을 내 집단, 혹은 우리가 우리 집단이란다. 우리 집단.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 외 집단. 내가 소속되어 있지 않은 집단. 이질적인 집단을 외 집단이라고 하죠. 그들 집단이라고 합니다. 소속되어 있느냐, 소속되어 있지 않느냐. 때로는 외 집단은요, 이질감이나 적대감을 갖고 있는 집단이 바로 외 집단이 되는 겁니다.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두 번째는 결합의지입니다. 결합의지. 결합의지에 따라서 공동사회죠. 내 의지와 전혀 무관해요. 내 의지와 전혀 무관하게 발생된 집단을 공동사회라 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도 있을 거고요. 친족도 있을 거고요. 혹은 민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동사회라 합니다. 내 의지와 전혀 관련 없이 만들어져 있는 집단, 자연적으로 소속된 집단을 공동사회. 이익사회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선택을 한 걸 이익사회로 해요.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것을 이익사회로 하죠. 학교, 정당, 회사, 많겠죠. 그런 집단을 뭐라고 한다? 이익사회라고 한다. 내 의지와 전혀 무관한 것이고요. 어떤 의도를 갖고 만든, 의지를 갖고 선택한 집단을 이익사회를 한다. 결합의지에 따라서. 접촉 방식은요, 1차 집단이 있습니다. 대면 접촉입니다. 대면. 인격적 관계, 친밀감을 바탕으로 형성된 집단을 1차 집단이라고 하고요. 2차는 간접적 접촉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부분적, 형식적인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집단을 2차 집단하죠. 끈끈한 정을 갖고 있는 집단을 1차 집단.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학교를 아마 여러분들 다 다녔을 거예요. 학교를 다녔을 때 진짜 같은 반에 친한 친구가 있잖아요. 진짜 얘는 내 진짜 평생 갈 내 우정을 나누는 친구야. 끈끈한 정을 갖고 있죠. 1차 집단이죠. 그런데 같은 반이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그냥 꾸벅 인사만 하고 넘어가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 관계를 보면 그런 관계는 되게 끈끈한 정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간접적이고요. 부분적인 2차 집단에 들어갑니다. 이 접촉 방식이 좀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이 1차 집단을 생각할 때는요, 농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촌. 그리고 2차 집단은 도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집단의 성격은요, 주로 정을 상당히 중시하는 거예요. 2차 집단은 되게 형식적인 것을 상당히 중시하는 집단을 2차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집단은 주로 관습이나 도덕, 2차 집단은 주로 법, 제도. 이런 집단을 1차와 2차라고 생각하시고요. 1차적 사회와 2차적 사회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소속 집단과 중거 집단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중거 집단이 중요해요. 내가 소속되기를 희망하는 집단을 중거 집단이라는데요. 내가 어떤 가치라든가 신념, 행동을 결정하는데 기준이 설정되는 집단을 중거 집단하죠. 여러분들의 중거 집단은 뭘까요? 시험에 합격해서 관료로서 공무원에 진출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뭐가 되는 거죠? 지금요? 중거 집단이 되는 겁니다. 내가 소속되기를 희망하는 집단이 바로 중거 집단이죠. 만약에 소속 집단과 중거 집단이 일치하면 대단한 만족감, 의욕적이죠. 그런데 일치하지 않으면 불만족감이 나오고요. 상대적 박탈감이 등장하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험에 합격했어요. 얼마나 만족스럽겠어요. 그렇지 않고 다른 일을 찾아보겠어요. 얼마나 불만족스러울까요? 이것을 우리가 중거 집단과 소속 집단의 관계가 되겠고요.
사회 조직이 있는데요. 사회 조직은 자, 사회 집단 중에서 목표와 경계가 뚜렷하게 자, 그리고 자, 규범이 엄격해서 자, 구성원들의 개인적 행동을 제한한 집단을 사회 조직이라는데요. 사회 조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이 있는데 자, 공식 조직. 자, 이걸 회사라고 보겠습니다. 회사. 회사가 공식 조직이죠. 회사 내에 있는 뭐 동아리 활동 같은 거 있죠. 동아리 모임, 뭐 낚시회라든가 산악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공식 조직이 되는 겁니다. 다시요. 공식 조직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조직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나름 관심과 취미,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을 비공식 조직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자발적 결사체가 있습니다. 자발적 결사체는요.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든 조직을 자발적 결사체라고 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친목단체가 있고요. 친목 모임. 자, 그리고요. 자, 우리 시민단체라는 게 있고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집단이고요. 그리고 이익 집단이 있습니다. 특수한 이익을 위해서 모인 집단을 이익 집단이라고 하죠.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자, 친목단체에 예를 들면 뭐 산악회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우리가 비공식 조직도 예를 들어서 산악회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비공식 조직은요. 항상 공식 조직 내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공식 조직 내에서만 존재하는 게 비공식 조직이죠. 그러면 자, 이 산악회라는 것은 산의 게시판에 땡땡땡 산악회 모임이라고 하면 이 조직은 비공식 조직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없어요. 아파트의 현관에 게시판에 산악회 모임 써 있습니다. 그러면 친목단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요. 비공식 조직의 산악회는 항상 회사라는 공식 조직이 있어야 비공식 조직의 산악회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나머지 친목단체, 시민단체, 이익집단의 특징, 특히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에 대한 내용은 정치 시간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자, 이 친목단체, 시민단체, 이익집단은 자발적으로 모여있는 집단을 의미하더라.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많은 내용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집단을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중거집단 정리하시고요.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를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시험 문제 단골 메뉴가 될 겁니다. 앞으로요. 감사합니다.